지금 비트코인 하락장 끝나는 시점요. QLD TQQQ 들고 계시면 더 빨리 보입니다. 왜냐하면 주도 자금이 어디에 붙어 있는지, 그리고 그 주도가 언제 지치기 시작하는지 그 신호가 제일 먼저 나스닥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주식은 달리는데 코인만 멈춰 있다. 이 장면이 여러분 멘탈을 흔듭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여기서 가장 위험한 선택을 합니다. 안 오른 데가 더 크게 오를 것 같아서 코인으로 확 넘어가 버립니다. 근데 그 순간 시장은 반대로 움직일 때가 많습니다. 오늘은 그걸 끝장내겠습니다. 비트코인 하락장, 이때 끝납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QLD TQQQ는 어떻게 들고 가야 흔들리지 않는지, 코인은 어떻게 깔아야 손이 안 떨리는지 진짜 현실적인 운용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금 코인 시장이 왜 이렇게 답답한지부터요. 가격이 내려서 답답한 게 아닙니다. 급락이면 오히려 마음이 편한 분들도 많습니다. 진짜 사람을 미치게 만드는 건 느린 하락과 지루한 횡보입니다. 올라갈 듯 말 듯, 반등하는 듯 말 듯, 며칠 살려놓고 다시 눌러버리는 그 패턴. 여기서 사람은 두 가지로 갈립니다. 하나는 주도 흐름에 계속 붙어서 버티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하나는 안 오른 곳을 찾아 헤매다가 가장 늦게 타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QLD TQQQ가 왜 중요하냐고요? QLD TQQQ는 그냥 나스닥 레버리지 상품이 아니라 시장의 심리를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체온계입니다. 지금 돈이 어디로 몰리는지, 지금 사람들의 욕망이 어디에 붙어 있는지 그게 QLD TQQQ에 그대로 찍힙니다. AI, 반도체,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전력, 냉각, 인프라. 이 밸류 체인이 동시에 돌아가면 시장은 주도주의 보상을 줍니다. 그때 QLD TQQQ는 계속 탄력을 받습니다. 반대로 주도 흐름이 꺾이기 시작하면요. 가장 먼저 흔들리는 것도 QLD TQQQ입니다. 그래서 코인 타이밍을 잡을 때도 코인 차트만 보시면 늦습니다. 주도주의 힘이 빠지는 순간을 먼저 봐야 합니다. 그럼 지금 코인이 안 가는 이유를 더 깊게 들어가겠습니다. 요즘 코인 시장이 예전이랑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개인들만의 판이었습니다. 커뮤니티가 테마 만들고 거래소 상장 이슈 터지고 단기 자금이 몰리고 또 다른 테마로 갈아타고 한 해에 서너 번씩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그때는 속도가 빨랐습니다. 근데 지금은 속도가 느려졌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제도권이 들어오면서 코인도 산업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사람들이 제일 크게 착각합니다. 월스트리트가 들어오면 비트코인이 폭등할 거라고 믿습니다. 근데 월스트리트가 들어오는 순간 코인의 성격이 바뀝니다. 탈중앙화의 감각이 약해지고 개인이 직접 보유하는 판이 줄어듭니다. 직접 지갑에서 들고 싸우는 대신 ETF와 간접 보유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간접 보유가 늘면 가격이 오르더라도 예전 같은 광기는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ETF 자금은 흥분이 아니라 규칙으로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매달 들어오고 매달 나가고 리밸런싱하고 위험 관리하고 그러다 보니 속도가 둔해집니다. 또 하나 더 있습니다. 큰 돈은 정직하게 시장에서 시장가로 안 삽니다. 비싸게 사기 싫으니까요. 조용히 딜로 사고 시장에 충격을 덜 주는 방식으로 모읍니다. 그러면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느껴집니다. 올라야 할 때 안 오르고 내려야 할 때 더 잘 내려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실망합니다. 그래서 떠납니다. 그리고 그 실망이 커질수록 역설적으로 바닥에 가까워질 때가 많습니다. 여기서 진짜 중요한 본질로 들어가겠습니다. 비트코인 하락장 끝나는 시점은 차트가 끝내는 게 아닙니다. 구조가 끝냅니다. 그 구조의 중심이 뭡니까?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결제, 송금, 기업 간 정산, 토큰화, 담보, 대출, 이 레일을 깔 수 있는 핵심이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근데 스테이블 코인이 진짜로 커지려면 먼저 뭐가 필요하냐? 규제 성급기입니다. 지니어스 법안, 클레어리티 법안, 이런 이름이 왜 중요하냐고요? 이건 그냥 호재 뉴스가 아닙니다. 산업의 레일을 까는 작업입니다. 누가 어디까지 관할하느냐? 어느 기관이 무엇을 감독하느냐? 스테이블 코인은 통화냐? 증권이냐? 상품이냐? 거래소는 어디 규정을 따르느냐? 은행은 어떤 조건으로 취급하느냐? 이 선이 정리되어야 기업이 돈을 넣습니다. 선이 정리되지 않으면 기업은 못 들어옵니다. 들어왔다가 규제 맞으면 끝이니까요. 그래서 지금 시장이 답답한 겁니다. 코인이 망해서가 아니라 제도권이 설계 중이라서 느린 겁니다. 여기서 타이밍이란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날짜를 찍는 사람이 제일 위험합니다. 그 대신 여러분은 조건을 잡으셔야 합니다. 비트코인 하락장 끝나는 조건은 세 가지가 겹칠 때입니다. 첫째, 실망이 충분히 쌓일 때입니다. 코인 얘기가 주변에서 줄어듭니다.
수익 인증이 사라집니다. 알트는 쳐다보기도 싫다는 말이 늘어납니다. 이때가 심리적으로 바닥에 가까워집니다. 둘째, 법안과 규제 정비가 실제로 진척되는 게 보일 때입니다. 표결이 늦어지던 게 진행되고 관할이 정리되고 가이드라인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 순간 시장의 표정이 바뀝니다. 가능성이 아니라 실행이 되기 때문입니다. 셋째, 돈이 들어오는 방식이 바뀌는 순간입니다. 개인의 투기 자금이 아니라 기업과 금융의 돈이 스테이블코인 레일을 통해 들어오는 장면이 시작될 때입니다. 이 세 가지가 동시에 맞물리면 하락장이라는 단어가 갑자기 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또 흔들립니다. 지금 주식이 다 오르는데 결국 안 오른 대로 돈이 간다. 그러면 코인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그 돈이 코인으로 갈지, 가치주로 갈지, 다른 자산으로 갈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확신으로 몰빵하는 순간이 가장 위험합니다. 그리고 그 위험이 가장 커지는 순간이 바로 코인이 오랜 기간 안 갔을 때입니다. 안 가는 시간이 길수록 사람은 확신이 아니라 조급함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럼 여기서 현실적인 운용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QLD TQQQ가 왜 여러분에게 안전벨트가 되냐? 지금 시장의 주도는 AI입니다. 이건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기업들의 돈이 어디로 흘러가냐? 결국 생산성과 효율을 키우는 쪽으로 흘러갑니다. 그 흐름이 클라우드로 가고 GPU로 가고 반도체로 가고 데이터 센터로 가고 전력으로 가고 냉각으로 갑니다. 이 밸류체인에서는 아직 병목이 많습니다. 병목이 많다는 건 경쟁을 마치지 않아도 수요가 받쳐주는 구간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주도장에서는 QLD TQQQ가 계속 힘을 받습니다. 여러분이 코인 때문에 멘탈이 흔들릴 때 계좌의 중심을 QLD TQQQ 같은 주도로 잡아두면 흔들림이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주도는 계속 보상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럼 코인은 어떻게 하냐? 여기서 정찰병 개념이 중요합니다. 바닥을 맞추려고 큰 비중을 한 번에 넣지 마십시오. 그건 고수의 기술이 아니라 초보의 착각입니다. 대신 실망이 커지는 구간에서 작게 자리를 잡으십시오. 비중을 던지는 게 아니라 관심을 던지는 겁니다. 그래야 제도권 타이밍이 열릴 때 이미 시장 안에 들어와 있고 손이 덜 떨립니다. 그리고 타이밍이 열릴 때는 생각보다 빨리 분위기가 바뀝니다. 몇 달 동안 지루하던 시장이 어느 날 갑자기 표정이 달라집니다. 그때 뒤늦게 뛰어들면 또 늦습니다. 여기서 또 나오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럼 코인 트레저리 회사, 스트래티지 같은 걸로 비트코인에 베팅하면 더 크게 먹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 드실 겁니다. 근데 그건 비트코인에 베팅하는 게 아니라 회사 리스크에 베팅하는 겁니다. 대표 리스크, 자금 조달 리스크, 추가 발행 리스크, 구조 리스크가 붙습니다. 예전에는 ETF가 없어서 간접 투자가 의미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선택지가 많습니다. 순수한 방향성 베팅을 원하시면 불필요한 리스크를 덜어야 합니다. 레버리지에 레버리지를 얻는 순간 수익률보다 멘탈이 먼저 청산됩니다. 또 이런 질문도 나오실 겁니다. 그럼 2026년은 주식의 해냐? 코인은 끝이냐? 이 질문 자체가 함정입니다. 시장은 한 자산만 올리다가 끝나는 구조가 아닙니다. 주도는 하나여도 순환은 반드시 생깁니다. 주도 흐름이 살아있는 동안은 QLD TQQQ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동성이 쌓이면 결국 사람들은 안 오른 곳을 찾습니다. 그때 코인이 후보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제도권 레일이 깔려야 합니다. 규제 선긋기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스테이블 코인과 토큰화 같은 실사용 레일이 열려야 합니다. 그게 보이는 순간부터 코인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실전 체크 포인트를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코인 차트만 보지 마십시오. 주도주의 힘이 빠지는지 시장이 공격에서 방어로 고개를 돌리는지 그 변화를 먼저 보셔야 합니다. 그 변화를 가장 빨리 보여주는 게 QLD TQQQ 같은 주도 자산의 표정입니다. 주도가 계속 살아있으면 코인은 계속 답답할 수 있습니다. 주도가 지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시장은 안 오른 곳을 찾습니다. 그 흐름이 시작되는 순간 코인의 타이밍도 열릴 확률이 커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주도는 QLD TQQQ로 따라가시고 코인은 실망 구간에서 작게 살아남으십시오. 그게 여러분 계좌를 흔들지 않고 타이밍이 열릴 때 기회를 잡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비트코인 하락장은 희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구조로 끝납니다. 실망이 쌓이고 규제가 정리되고 돈이 들어오는 길이 바뀌면 끝납니다. 그때까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주도 흐름에서 괜히 내려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QLD TQQQ가 계좌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다른 하나는 코인을 몰빵으로 맞추려 하지 말고 정찰병처럼 작게 자리 잡는 겁니다. 투자는 결국 본인 책임입니다. 하지만 시장은 늘 같은 방식으로 사람을 흔듭니다. 그 흔들림에서 살아남는 사람만 다음 사이클에서 웃습니다. 지금까지 1분 투자 하이젠버그였습니다.